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좀 부탁합니다. 강의를 작가하다가 약간 무대에 중독증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대에 나가 그저 박수 받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 영초사 제3기 이해고 워크숍이 아니죠. 이렇게 자꾸 숫자 감각이 분해집니다. 3회 워크숍입니다. 2016년 5월 22일 토요일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를 조금만 바꿔봤습니다. 늘 메뉴를 같이 하면 먹는 사람도 지겨워지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그 서울의 아산병원에서 있는 그 초음파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강의들이 좋은 강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뽑아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설을 하는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해설하겠습니다. 3개 하겠습니다. 간염을 주소로 내온 환자의 초음파 검사, 그 다음에 우연히 발견된 간종계의 초음파 진단, 그 다음에 복부 초음파 검사 시 주의해야 할 정상 구조물,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강의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참고하시겠습니다. 잠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염에서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경병, 리제네이터 노즐, 이행성 결절, HCC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하고 최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성간염은 사실은 초음파로 진단하는 병이 아닙니다. 급성간염의 초음파의 목적은 항달이 있을 때 이것이 옵스트럭티브 존디스인지 헤파토셀룰라 존디스, 그 감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달의 원인 진단에서 됩니다. 그렇게 항달이 왔을 때 이것이 간염의 항달이냐 그렇지 않으면 옵스트럭션의 항달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급성간염에서는 초음파 소견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급성간염에서 초음파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통계가 없지만 30%에서 정도밖에 초음파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성간염은 초음파로 진단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면 급성간염일 때 어떠한 소견이, 초음파 소견이 보이느냐? 첫째는 이제 간이 종대가 되겠죠. 간 종대가 됩니다. 간 종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초음파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레프트 로브죠. 라이트 로브보다 레프트 로브. 레프트 로브에 스웨링 되면 간이 이렇게 레프트 로브에 벌징이 되죠. 벌징. 여기 이제 비교적 알기 쉽습니다. 여기 블런팅이 되죠. 레프트 로브. 여기 이제 그 다음에는 간의 간실질 에코가 떨어집니다. 간실질 에코가 떨어지는 것은 헤파토사이트가 간 세포가 블루닝 체이죠. 정상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이제 커지는 거죠. 이걸 블루닝 체이죠. 헤파토사이트 블루닝 체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간 실질에 플루이드가 보이게 됩니다. 플루이드가 보이게 되죠. 액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간의 에코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간의 실질 에코가 저하가 되죠. 그 다음에는 간실질 에코가 저하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문맥 에코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간문맥은 원래 에코가 증가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간문맥은 백이 두껍죠. 거기에 두꺼운 백이 있는데 그게 원래 고에코인데 간실질 에코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간문맥백 에코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간문맥백이 이렇게 에코가 이렇게 전 문맥 에코가 문맥백 에코죠. 백 에코가 지금 또 하나는 상대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문맥백의 림파틱 백에 림프 울체가 실제죠. 림프 울체. 그래서 두 가지 상대적인 거하고 또 제가로 이제 간문맥백 에코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책에는 스타리 스카이 어피어런스, 밤하늘의 별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영상의학 선생님은 문학적인 소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소견 중에서 하나가 GB 소견입니다. GB가 이렇게 보면 컬랩스가 되어버리죠. GB 내강이 이렇게 쪼그라들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헤파토사이트에서 바이럴 프로덕션 하는데 그렇게 헤파타이티스 때 보면 바이럴 프로덕션이 스톱돼 버리니까 이제 GB에 저장할 바이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럴 생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 저하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이 두꺼워지죠. 담낭백이 두꺼워집니다. 요거는 이제 원인이 포탈 텐션하고 문맥압이 증가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림파틱 드레이니지가 림프 배액이 잘 안 되는 거하고 두 가지 원인이 배액 증가합니다. 근데 GB가 이렇게 컬랩스 되는 게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보면 뭐 퀴즈 같은 데도 GB가 컬랩스 되고 GB 배액이 두꺼워지는데 뭐 이거는 뭘 생각합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뭐 이걸 어니언 양파 껍질죠. peel appearance. 왜냐하면 담낭백이 다천 구조로 이렇게 담낭백이 다천 구조로 보입니다. 이런 속입니다. 이런 속이 이제 대표적인 급성 간염인데 사실은 이런 속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전지 산자가 발견돼 이런 속에 보면 급성 간염을 일단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간염입니다. 만성 간염. 여기에 책에 우리도 유인물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여기 나오지요. 근데 만성 간염은 사실은 특이 소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 간염하고 간 경변은 연속 질환이죠. 연속 질환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만성 간염이고 어디까지가 간 경변 초기냐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성 간염에서는 아무래도 간이 조금 헤파토사이트 리버가 간 실질 에코가 불균질해진다. 간 실질 에코가 불균질해지는데 이걸 이제 원인이 두 가지죠. 패티 체인지도 있고 파이브로틱 체인지도 있습니다. 패티 파이브로 체인지죠. 그래서 간염 때문에 패트 레필토레이션돼도 고에코가 되고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도 고에코인데 사실은 우리가 초음파상으로서는 팻 때문에 고에코된지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고에코된지 초음파로서는 감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 실질이 굉장히 좀 불규칙합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은 우리가 초음파로서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간 경변이 되어버린다. 간 경변의 초기하고 그런 만성 간염하고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사실은 구별이 아주 초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생각하는 것은 간이 이렇게 표면이 노듈라리티가 있으면 간 결절에 의한 표면 요철상이 있으면 이제 간 경변으로 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이걸 이렇게 헤파틱 베인이 간 정맥이 압박되거나 또는 도플라상에서 전형적인 트리페이식 패턴, 우리가 트리페이식 패턴이 보이죠. 이게 소실되면 간 경변이 왔다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엘라스토그램이 나오니까 엘라스토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시로시스를 좀 더 객관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간 경변증이 되겠습니다. 간 경변증이죠. 간 경변증은 결국은 안에 이제 나중에 또 노즐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마이크로 노즐하고 마크로 노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노즐은 알코올성 간 경변. 그 다음에 폐쇄성 항달 이렇게 항달이 지속돼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관계이고 마크로 노듈화는 이제 바이럴이죠. 비염 간염, 비염 간염에 의한 거죠. 네. 간염 후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알코올성은 마이크로 노듈이고 바이러스 간염은 마크로 노듈이냐? 그거는 이제 병리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마이크로 노듈은 결절이 3mm 이하를 말하고 마크로 노듈은 3mm 이하고 3mm 이상이거든요. 이상이죠. 물론 이제 알코올성 간 경변도 오래되면 이제 마이크로 노듈이 합쳐져가 마크로 노듈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절로 인식을 뚜렷하게 하려면 한 5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mm짜리 작은 마이크로 노듈은 우리가 노듈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mm 정도가 직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로 노듈하고 마크로 노듈에 생기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이제 리버를 보면 여기에 센트럴 베인이 있고 여기 포탈 에리어가 되죠. 포탈 에리어고 여기에 이제 보면 포탈 베인하고 헤파틱 아트리가 있고 여기에 바일 닥트가 이게 이제 포탈 트리아드라고 합니까? 헤파틱 아트리, 포탈 베인, 바일 닥트가 포탈 트리아드 3총사죠. 여기에서 이제 헤파토사이트가 두 줄로 이렇게 헤파토사이트가 있죠. 여기 헤파토 간세포고 요 간세포 사이에 요 부분은 사이누소이드라고 하죠. 사이누소이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리브로 들어오는 블라드플로우가 포탈베인하고 헤파틱 아트리가 합쳐져 가지고 두 혈류가 섞여가 이제 사이누소이드를 해가 센트럴 베인으로 가는 거죠. 들어가는. 요래가 센트럴 베인에서 헤파틱 베인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리브에 이렇게 센트럴 베인이 있고 주위에 포탈 에리어가 이렇게 둘러싸가 있죠. 여기 포탈 에리어죠. 포탈 에리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알코올리 리버 시로시스 할 때는 어느 부분이 가장 데미지를 입느냐 하면 센트럴 베인 주위에 이 부분이 데미지를 먼저 입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이스케믹 에리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탈 에리어 쪽에서 블라드플로우 들어오니까 여분이 블라드플로우가 제일 나쁜 부분이죠. 그래서 알코올릭이나 알코올성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이쪽부터 먼저 생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성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포탈 에리어에서 생기죠. 염증이 생기죠. 바이러스. 이렇게 염증이 포탈 에리어에서 생겨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성 경우에는 알코올성 경우에는 이렇게 센트럴이 생길 때 노즐이 생겨도 마이크로 노즐이 생기는데 바이러스는 이렇게 포탈 연결이 되가 큰 결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절이 왜 마이크로 노즐이 생기냐 마크로냐 병변이 생기는 부분에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진을 좀 찍어보죠. 네.